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제 20일 목요일이에요. 9.11 테러와 코로나 이슈의 닮은 점.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보통 이제 코로나 이슈를 분석을 하면 이제 사스하고 과거 2003년에 있었던 사스하고 2015년인가? 15년인가 있었던 메르스 하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단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스가 좀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또 경제 상황이랑 또 많이 다르고,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거를 찾아보니까, 자, 이때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9.11 테러 때와 지금의 중국 증시 흐름을 좀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인다. 자,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는 항상 과거에서 찾아야죠. 자, 과거에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전망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하면서, 자, 내일부터는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 어저께부터 이제 대구 뭐 폐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사망자가 나오고, 또 확진자가 늘면서 2차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막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중국을 보면 어때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중국 증시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인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뭐하고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증시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면서부터 요건 반영됐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뭐하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라는 거는 항상 드러나면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제가 예상은 내일부터는 반등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만약 반등장이 진행돼서 움직이게 되면, 자, 코스피 2300포인트 가는 구간에는 현금을 10% 만들어 보고, 자, 2100포인트를 만약에 깨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자, 지금 구간이 22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는 다시 현금을 5% 만들어 보겠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지금 주식 비중을 우리는 100% 다 채웠는데 오늘 이제 100% 사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2300포인트, 자, 요 구간에 가면은 현금을 채워보는 거고, 만약에 밀려가지고 단기적인 투매가 나왔다 반등이 들어와도 요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사인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항상 사는 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증시라는 거는 영원히 우상향하니까. 영원히.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화폐 가치의 영원한 하락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기업 가치가 영원히 성장하는 이유는, 이거는 생산성을 계속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망하는 기업도 있지 않냐. 야,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200년의 차트를 쭉 펴보면 200년 내내 상승했겠죠. 중간에 흔들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단기 이슈였다. 뭐 길면은 1년, 2년, 자, 짧으면 몇 개월. 자, 요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 세계 기업 평균을 해보면 연평균 6%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연평균 6%에서 6.6% 정도의, 6%에서 8%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상승장 구간에 계산을 해보면 8%, 자, 하락장 구간에 계산해보면 대충 6%,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업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생산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럼 망하는 기업도 있지 않냐. 야,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요만큼 되돌리면 자산은 다 회복이 됩니다. 요 꼭대기까지 되돌리지 않아도 자산이 회복이 돼요. 우리 회원분들은 계좌를 보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 있죠.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10의 자산이 있고 1의 자산이 있어요. 이 합은 11이죠. 그런데 이 1의 자산이 5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난 거예요. 자, 이 1의 자산이 위로 가서 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500%가 된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사놓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450%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10%가 10이 되겠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수는 자, 마이너스 10%가 되고 내 계좌는 플러스 450%가 되고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0이라는 거에 버블이 만약에 5가 껴 있었다 그러면 자, 이 5만큼은 빠지고 제가치로 찾아서 5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5짜리가 이게 굉장히 저평가돼서 1에 가 있었다 그러면 1에서 5까지 오는데 500%의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기 때문에 자, 폭락이 왔다가 절반만 되돌려도 계좌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많이 쌓여져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폭락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시간만 투자를 하면 돼요. 여기에서 더 밀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다. 요럴 때만 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같이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9.11 테러의 공포를 타고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를 보면 2001년도에요. 자, 9.11 테러가 났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갖고 빌딩을 때려박아갖고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3,000명이 죽고 뭐 그걸 이제 복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리스크가 커지고 진짜로 2년 동안 2년 후에 진짜 전쟁이 났어요. 자, 이라크 전쟁이 났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어때요? 전쟁이 나는 과정 동안 증시가 그럼 계속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월 11일날 우리나라는 휴장을 했고요. 1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휴장하고 막 부양책이든 뭐든 막 만들어 놓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막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했던 게 뭐예요? 중국에서 최근에 했던 거 기관들 다 모아놓고 야 니네 그거 팔지마. 야 뭐 직원 뭐 고객들 뭐 해지 자금 들어오는 거 말고 니네 자산은 지금 팔지마. 충격 막아야 되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무슨 뭐야 또 돈을 투입을 해서 뭐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연기금 뭐 사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준다던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오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흔들렸지만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한 뭐 10일, 15일 정도 흔들렸지만 결국은 어때요? 10일 개장 후에 이게 바닥이 만들어지죠. 당일날 12% 폭락하고 어때요? 바로 빠르게 반등이 진행되면서 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자, 100% 이상 갑니다. 지수가 100% 이상 갔어요. 추세 시작 흐름은 이제 한 달 후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큰 리스크가 회복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9.11 테러 같은 경우가. 자, 지금 9.11 테러하고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뭐 아무튼가 뭐 국회의사당은 좀 너무 오버했고 남산타워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갖다 때려박은 거랑 지금 코로나 이슈랑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큰 악재일까요? 북한에서 갑자기 남산타워에다가 뭐 전투기를 꼬라박았어.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리스크일까요? 당연히 이 코로나 이슈가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나고 보면 이런 큰 리스크도 이렇게 됐는데 자,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중국 증시를 보니까 장 시작하기 전엔 난리 날 거다, 뭐 빠질 거다, 뭐 꼴값을 떨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폭락해서 시작합니다. 휴장일을 미뤘다가 시작한 날 8%인가 폭락을 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도 한 3%인가 또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한 10%, 12% 정도 빠졌다가 어때요? 자, V자 반등이 들어왔죠. 시장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야, 이 밑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흔들렸다 가면 뭐 야,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럴 수 있죠. 더 빠졌다 가면 뭐
결국은 증시라는 거는 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에 이렇게 빠지는 게 무슨 걱정이에요. 이게 시간만 흘리면 되는데 이런 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무슨 리스크만 있으면 그 다음날 증시가 열리고 뭐하고 할 때 많이 빠질까봐 발발발발 떱니다. 한국 증시 코로나 이슈 있을 때도 4일 5일 빠지는데도 엄청난 걱정과 근심을 해요. 2018년 10월달 폭락에는 훨씬 큰 폭락을 맞았고 또 이란 전쟁난이 어쩌니 막 하면서 트럼프가 누구를 암살했다 그랬을 때도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일본 수출 규제, 야 우리나라 다 망했대. 반도체 다 망한대. 벌벌 떠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자 안 망했어. 야 삼성전자 망하면 어떻게 하는데 안 망해. 야 한국 망하면 어떻게 하는데 안 망해. 야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생산 차질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작살나서 야 현대차가 망하고 뭐 삼성전자가 망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그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이거죠. 단기적으로 빠지면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더 살 수 없으니까 아쉬운 거지. 현금 있으면 그냥 더 사면 되는 거고. 안 빠지고 그냥 가면 이제 밸류 체크해서 이거 너무 가치에 비해서 비싼데 라고 생각하면 덜어놓으면 되는 거고. 가치에 대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가치에 대한 것만. 이것만 중요한 거다. 이런 이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은 내가 딱 현금을 많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빠지면 아싸 하고 더 사면 되는 거고, 현금이 없을 때 빠지면 아쉽다 더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가치가 버블 국면에 있으면은 얘기가 다른 거죠. 기업 가치보다 비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야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더 올라가면 더 팔면 되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더 팔면 되잖아.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기업 가치보다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싸죠. 더 사면 되죠. 야 그럼 돈 다 사면 어떻게 그럼 기다리면 되죠. 아주 간단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말고 진짜 리스크가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20% 상승 중입니다. 벌써 지수가 이 하루 이틀 폭락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20%가 넘게 지금 상승 중이에요. 오늘까지 상승했으니까. 야, 요때는 상승이 몇 개월 걸렸어요. 자, 지수가 100% 올라가는데, 자, 1, 2, 3, 4, 5, 6, 7, 8 걸렸는데,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20%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때 우리는 회원분들이 이제 멘탈도 좀 달라진 게, 이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폭락했을 때. 야, 중국 증시 사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회원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릇이 사이즈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 저희랑 이제 처음에 같이 할 때 그런 생각도 못 했던 분들이란 말이야, 다. 막 3%만 빠지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죽겠습니다. 막 하던 분들이라고요. 뭐 100%짜리 수익도 먹어보고 200%짜리 수익도 먹어보고 하니까 요런 거 이렇게 겁 안 내는 거잖아요. 다음에 다시 2018년도 10월 같은 구간에 다시 경험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보다 대응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왔던 고고한 때보다 대응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런 리스크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률에 이게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한다는 거는 초하수예요. 그러면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3년 5년 더 경험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리스크는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리스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런 이슈로 빠지고 뭐하고 이런 게 리스크가, 어디가 전쟁이 났다 그래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런 게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리스크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닷컴 버블 때 있어요. 이때 한글과 컴퓨터 몰빵해놨어. 자, 99% 빠집니다. 이거 회복됩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한글과 컴퓨터랑 그래 나 닷컴 기업 좋으니까 삼성전자랑 등등등등 해갖고 닷컴 관련된 기업들 해갖고 50개 사갖고 자 10년 놔뒀어. 20년 놔뒀어. 이게 리스크예요? 삼성전자 하나만 20년 동안 몇 배 갔는데요. 여기에만 몰려있지 않고 다른 섹터, 예를 들어 난 건설도 섞어주고 금융도 섞어주고 했으면 어때요? 자 2, 3년 후에 50배씩 올랐어요. 50배씩.
리스크를 아무리 크게 맞아도 비중 관리만 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나면은 다 돌려줍니다. 근데 항상 몰빵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망했죠. 그렇죠? 자, 9.11 테러. 자, 뭐 이거 하고 뭐하고 했을 때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9.11 테러 이슈가 어때요? 이 악재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닷컴 버블 붕괴되고 9.11 테러 이후에 이게 100%라고, 이게 지수가 100%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줄줄줄 흘렀는데 이제 이게 사스 이슈를 타고 한번 흘렀다가 이라크 전쟁 이슈를 타면서 어때요? 야, 전쟁 날 때 가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이네, 대박 호재다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이건 악재가 아니고 호재인 거예요, 호재. 급하게 팔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 그럼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자산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데 아이고 슬퍼라. 우리나라 망했다. 가자 하고 가는 거라고요. 야, 2008년도 리먼 사태래. 야, 대형 호재다. 가는 거라고요. 악재를 호재로 봐야 돼요. 미중 무역 분쟁 뭐 18년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줄줄이 빠지다 6월달에 폭락 한번 나오고 10월달에 또 폭락 나오고. 근데 10월달 폭락이 뭐 이제 거의 라스트 폭락이었죠. 라스트 폭락이 가장 크게 나왔고 3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돼. 3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됐잖아요. 우리 회원분들 이거 계좌 보세요. 10월달에 폭락 왔던 거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됐잖아요. 이런 경험 있는데 이란 전쟁 이거 5일 동안 리스크 있었던 거, 코로나 이슈 이거 지금 며칠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이런 걸로 왜 걱정을 하냐고. 진짜 리스크는 뭐예요? 자, 바이오 버블 있을 때 신라젠 15만원에 사서 15만원에 내 전재산 박아버렸어. 그냥 아파트고 뭐 있는 거 해갖고 다 팔아갖고 부채까지 갖고 여기다 박아버렸는데 이게 10,000원 됐네. 이게 리스크야. 이게 이 몰빵이 리스크라고요. 이런 대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리스크가 온 거는 항상 호재인 거예요. 이게 악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주잖아요. 자, 9.11 테러. 아싸! 하고 답을 갔다가, 사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꿍꿍꿍 빠지다가, 이라크 전쟁 날 때 아싸! 하고 또 올라가는 거죠. 이라크 전쟁 난다 하면은, 지수가 곱하기 3배 갔어요. 자, 9.11 테러는 전쟁보다 약하니까 곱하기 2배 간다고. 야, 미중 무역 분쟁. 야, 미국 망한데. 야, 악재가 크네? 아싸! 그러고 답을 가는 거죠. 자, 미중 무역 분쟁. 야, 1등하고 2등이 싸워. 야, 과거에 보면 뭐야. 대공황. 대공황이 한 5년 동안 작살 났다는데, 이 대공황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할 리가 있냐고, 인간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아싸! 그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이 작은 리스크가 온 거죠. 악재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아는 순간 호재예요. 아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아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이란 전쟁, 코로나 아는 순간 움직이는 거라고. 진짜 리스크는 뭘까요? 자, 펀드 광풍. 개나 소나 산다. 야, 어저께 모기타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나한테 삼성전자 주식이 30% 올랐다고? 지금 때밀이를 관둘까 뭘까 고민을 한대.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요런 게 리스크예요, 요런 게. 야,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적립식 펀드 해갖고 책 막 우르르 나오고 그 책 보고 다 따라한다고 전부 다 펀드를 들겠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버블로 가. 이런 게 리스크인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리스크가 아니고 이건 호재잖아요, 호재. 2008년 금융위기는 호재고 펀드 강풍으로 급등할 때가 리스크인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박이다 리스크인 거예요. 사람들이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 장모님은 뭐 이런 거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야, 나도 비트코인 사볼까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비트코인. 이런 게 리스크라고. 야, 전부 다 신라젠 얘기만. 너 신라젠 갖고 있냐? 주식하는 사람들 신라젠 갖고 있어? 아유, 병신. 그것도 안 갖고 있어? 야, 나 10만원에 사서 지금 15만원이야 2주밖에 안 돼서 빨리 사. 요런 게 리스크인 거예요. 리스크와 악재를 혼용하면 안 됩니다. 역발상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미국 보면 어때요? 팡 5개 기업. 요 중에 이거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 그러고 돈이 다 여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 아마존 뭐 등등등, 넷플릭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리스크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리스크라니까. 우리나라는 야 우리나라만 못 간다, 미국만 간다, 전부 다 미국 주식 사자, 이런 게 리스크라고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몰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하는 거고. 너무 빠르게 짧게 작은 돈 갖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돈이 100만원 밖에 없어, 1000만원 밖에 없어. 야 1000만원 갖고 1억 만드는데 최소 10년 20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정상 아니에요? 1000만원 갖고 1억 만드는데 야 이거 1년 만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야 1억만 만들면 되지 뭐. 예를 들어 1억 갖고 야 10억만 만들면 되지 뭐. 내가 지금 1억 있는데 자 10년 20년 투자해가지고 10억에서 20억 만들면 대충 노후 준비 되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 5억에서 7억밖에 안 됐어. 아씨 10년 더 해야 되겠네, 5년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라는 걸 해서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망할 수 없는 방법들을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 이슈. 호재예요, 호재. 지금 시장 딱 같이 보면 되잖아요. PBR이 아직 1도 안 돼. PBR이 아직 1도 안 돼.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는 기업들 다 갖다가 해외에다 매각해갖고 돈 다 나눠줘도 남어. 지금 10% 수익이야. 근데 이 기업들이 매일 돈을 벌고 있어, 매일. 우리나라가 뭐 경상수지가 적자 국가가 아니잖아요. 2% 성장을 하든 3% 성장을 하든 흑자잖아요. 야, PBR이 아직도 안 돼서 이거 되고 있는데 매일 벌고 있어, 매일 돈을. 근데 이게 왜 악재야? 호재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죠. 이게 만약에 비싸, PBR이 지금 한 1.5 돼. 그리고 퍼가 지금 보니까 이익도 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뭐 한 13 뭐 이렇게 돼. 뭐 12 이렇게 돼.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요랬을 때는 현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어때요? 호재예요, 호재. 증시만 놓고 보면, 물론 요런 부분에 이제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뭐 이제 좀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증시로만 놓고 보면 요런 걸 악재로 볼 필요가 없다.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연평도 포격했을 때처럼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호재예요.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요. 진짜 전쟁 안 날 거니까. 만약 진짜 전쟁이 나면 야 전쟁이 났구나, 호재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삼성전자라는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산업 기반은 뭐 작살나고 뭐하고 하겠지만 전부 다 작살날 텐데 지금 화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지 되겠죠. 전쟁 나면 이건 그지 되겠지. 근데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지 안 된다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역사를 보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과거에 9.11 테러 때랑 지금 코로나 이슈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때요? 코로나 이슈가 더 세게 올라가잖아요. 과거에 이런 수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이 악재가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호재예요, 이게. 이런 악재가 얼마나 호재야. 이때는 또 IMF도 있었네. IMF.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호재야. 대형 호재잖아요, 대형 호재. 한국 망한데 대형 호재네. 야, 9.11 테러? 야, 미국 이거 전쟁 난다는데? 야, 이거 호재네.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냥 호재네. 이건 대형 호재네. 이건 한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대형 호재잖아. 사스 이라크 전쟁. 이것도 우리나라 전쟁 아닌데? 그냥 호재네. 노무현 탄핵. 야,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었는데 대형 호재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증시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악재가 있다 그러면 지금 빠진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갖고는 주식 투자에서 절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축적돼 있어야 되겠죠. 아직도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단기적인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손실이건 수익 구간이건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돼요. 내가 1년, 2년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지, 무슨 뭐 5년 있다 찾고 10년 있다 찾을 거는 절대 리스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리스크는 야, 내 돈 더 불려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